자, 이제 형용사의 기능으로 가자. 우리가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밑에 보는 것처럼 사람, 사물, 장소, 사람과 사물, 장소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이게 형용사고, 명사를 수식, 수식하제, 또 그 속성을 서술. 그래서 문장 안에서 주어나 목적어의 보충의 역할, 보충의 보호라 그러지. 그럼 예를 들어 조지는 자 요렇게 되겠지. 부주의한 작가다. 명사를 수식. 이 수학 문제는 easy, 쉽다. 서술. 됐나? 그 두 가지 용법이야. 수식과 서술. 차이점은 바로 이거죠. 서술은 반드시 동사 뒤에 나와야 됩니다. 자, 밑에 한번 예를 볼까? 그녀는 하얀 빵. 자, 이때 이 화이트는 bread를 수식 맞죠, 그지? 그 다음에 is라는 동사 뒤에 이 제안은 아주 우스꽝스럽다, ridiculous야, 얼토당토안하다 이 말이고. 근데 이 동사가 있잖아. 근데 이 동사는 결국 앞에 주어에 해당하는 이야기니까 주어에 대한 서술이 되겠죠. 근데 여기는 주어, 동사, 목적어야. 제안. 자, 이 제안에 대해서 ridiculous니까 이거는 목적어에 대한 서술이니까 얘는 목적격 보어가 되고 얘는 주격 보어가 된다 이 말이야. 됐지? 자, 이게 바로 형용사 기능입니다. 그 다음 부사에 대한 기능인데, 부사는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를 수식합니다. 다시 한번 봐라. 부사는 세 가지다.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사 앞에서 수식하죠. 특히 이런 게 빈도부사, 이거 빈도부사, 그지? 동사 앞에서 그는 거의 죽었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형용사 수식인데 죽은이라는 단어가 dead란 말이에요. 얘가 형용사거든. 그럼 형용사를 이렇게 수식해서 거의 죽은 사람이었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 almost는 거의 fatally 하면 치명적으로 부상을 당했다. 그럼 이게 사실은 이렇게 수식하는, 얘가 부사거든. 이 부사를 얘가 또 이렇게 수식하는 거야. 거의 치명적으로 부상을 당했다. 자, 다시 한번 보자. die라는 동사를 수식, dead라는 형용사를 수식, 그 다음 fatally라는 부사를 수식. 됐어? 자, 이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수식과 서술에 대한 얘기인데, 대부분의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할 뿐만 아니라 주어나 목적어를 서술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부사는 보통 이러한 서술 대신 수식 기능을 갖고 있다. 부사는 수식을 하지 않고, 서술을 하지 않고 수식을 한다는 말은 보어로 쓰이지 않는다는 거야. 자, 수자는 즐겁게 미소를 지었다. 그럼 이때 이 cheerfully는 부사거든. 동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녀는 cheerful, 즐거워하는 것 같았다. 자, 이거는 그녀라는 주어를 바로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를 써서 보어로 사용을 한 거야. 밑에 예문도 봐. 프랭크는 나에게 질문했는데 쉬운 문제를 물었다. 그런데 쉽게 대답을 했다. 봐봐라. 요거는 요렇게 수식. 그 다음 요거는 요렇게 해서 동사를 수식하니까 야는 부사가 되고 명사를 수식하니까 야는 형용사가 되는 거야. 요렇게. 밑에도 마찬가지다. 자, 부드러운 목소리, soft voice. 근데 부드럽게 뭐하다? 말을 하다. 됐나? 그 다음에 엘리는 영어를 말하는데 매우 잘 말하다야. 매우 잘. 이거는 부사지. 앞에 있는 speak라는 걸 수식하고. 근데 그는 아주 good, 좋은 pronunciation, 억양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때 good은 이렇게 수식하니까 얘는 형용사가 되는 거야. 나는 조심스럽게 그 수프의 맛을 보았다. 동사를 수식하니까 부사지. 왜냐? 뜨겁기 때문에. 근데 이건 맛이 어떻다? 좋았다 이 말이잖아. 그럼 봐봐. 야는 동사를 수식,
맞지? 근데 얘는 이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 맞나? 얘는 보어가 되겠지. 보어. 형용사니까. 그지? 그러니까 얘는 부사이가. 부사는 동사 수식이고 형용사는 앞에 있는 주어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니까 얘가 바로 보어가 된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 네 번째 보충어에 대한 얘기인데 원래 형용사는 보통 주어나 목적어에 대한 보충어 역할을 해. 근데 부사는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특히 방법을 나타내는 부사는 보충어 역할을 할 수가 없어. 봐라, 나는 그것이 부당하게 들린다 이 말이야. 네 자신을 행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라. 됐어? 전부 다 여기서 이 소리가 부당하다 또는 네 자신이 행운이다.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고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자, 이럴 때는 형용사를 써야지 부사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가봅시다. 자, 비교 표현으로 가자. 자, 사람이나 사물의 차이를 비교하는 형용사의 비교 형태. 자, 행동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부사의 비교 형태를 사용하는데 한번 볼까? 지금 여기는 이 새로운 메뉴가 더 크다라고 해서 이거는 동사 뒤에 보어로 쓰여서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거야. 자, 새 웨이터가 훨씬 더 경험이 많다. 그럼 이것도 역시 앞에 있는 이 웨이트를 설명하는 것이 되겠지. 근데 여기서 베르는 앞에 있는 플레이라는 동사를 뭐하나? 수식하는 거지. 얘는 동사고 얘는 당연히 뭐겠노? 부사가 되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좀 더 carefully, 조심스럽게 뭘 했다? 연주를 했다. 이 말이겠지. 이렇게 기술적으로. 그럼 얘들 다 부사이가. 앞에 있는 얘가 다 동사니까. 근데 여기 보면 bigger, 이거는 메뉴를, experience, 요거는 weight를. 됐지? 이거는 주어를 설명하는 거니까 이거는 보어로 봐야 되지만 이거는 전부 동사를 설명하지. 동사를 설명하면 다 뭐가 된다 했지? 부사가 된다 했잖아. 그지?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동등 비교로 갑니다. 자, 어떤 측면에서 동등한 사람이나 동등하다 장소나 사물, 맞죠? 이걸 나타낼 때 as 형용사 as를 많이 쓰지. 그리고 동등하지 않는 경우일 때는 not as 형용사 as를 쓰자. 이렇게. 그죠? 그럼 봐봐. 자, 여기 형용사가 tall이 와 있다. 킴은 팻만큼이나 키가 크다. 그 다음에 킴은 팻만큼이나 energetic 하면 뭐다? 열정적이다. 자, 새로운 뉴스는 오래된 뉴스만큼 효율성이 있지 뭐 않다. 따라서 not effective가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as 사이에는 전부 다 이렇게 형용사를 집어넣어야 된다. 그 다음 이 구조에서 형용사 다음에 명사구가 더해질 때는 이래 된다. 이 어순을 잘 봐. as 형용사, 명사. 그리고 as 이렇게 와야 돼. as 형용사, 명사 이렇게 와서 순서가 형용사가 먼저 오고 명사가 뒤에 오니까 관사의 위치가 이렇게 가 있다. 이렇게. 됐지? 요거를 좀 잘 봐야 된다. 체크. 그 다음 동등한 행동을 비교한다. 우리가 보통 동등한 행동이라는 것은 동사를 얘기하잖아. 그지? 동사를 비교할 때는 당연히 부사를 써야 돼. 부사를. 물론 not도 집어넣어서 as 부사 as 이렇게 써도 돼. 그럼 봐. 제이크가 탑니다. 안전하게. 누구처럼? 크리스토프가 타는 것처럼 그만큼 안전하게 탄다. 동사를 수식하지. 이때는 부사를 집어넣어야 되겠지. 그렇지. 동사니까 앞에 수식하는 게. 크리스토프는 타지 않습니다. 뭐? 제이크만큼 기술적으로 타지 못한다 이 말이잖아. 그럼 이것도 기술적으로라는 이 부사가 이 동사를 수식하니까 as에 들어가는 것은 자, 동등한 행동. 이 말은 동사를 비교할 때는 부사를 사용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수 표현으로 가보는데, 자, 배수 표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배수는 무슨 times 이렇게 사용을 하잖아, 그지? 근데 어순이 as 앞에 온다는 거야. 요것만 좀 잘 보면 돼. 자, 이 유리는 3 times as tall as 이렇게 되겠지. 맞지? 아, 이 풀이 들판에 있는 나머지 풀보다 3배만큼 크다 이런 뜻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물이 공기보다 밀도가 800배 정도 더 높다 이 말이잖아, 그지? 따라서 배수사 쓰고 as 배수사 쓰고 as. 물론 비교급도 마찬가지다. 배수사 쓰고 그 다음에 비교급 된 이거 갖다 놔야 돼. 그 다음 이중 비교다. 이중 비교. 뭐뭐 할수록 더더욱 뭐뭐하다. 자, 더 비교급, 더 비교급. 그 다음에 더 비교급 주어 동사, 더 비교급 주어 동사. 순서 바꾸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주어 동사 이런 형태로 가야 돼. 이중 비교도. 그 다음에 비교 구문을 통해서 반복하는 표현인데 보통 양이나 정도, 증감을 나타내는 어떤 변화된 부분에서는 비교 표현을 되풀이하는데, 자, 비교급을 2번 쓴다는 것은 그만큼 뭐 하는 거지? 강조한다는 말이겠지? 더더욱 열심히. 그 다음에 더더욱 잘 연주를 합니다. 됐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교급을 한 번 더 써서 강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기억합니다.